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모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1차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7억 4,167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4,167만 원에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6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135억 7,582만 원을 증액한 5,703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4,230만 원을 증액하여 7,925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5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149억 5,20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52쪽 여성보육과 소관 시립안정어린이집 신축 6억 1,204만 원, 배다리 도서관 소관 고덕 중앙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 59억 3,09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5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관 및 재배치 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46억 3,32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가스 열펌프 배출 사업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2개 사업 5,576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통합 경로당 신축 사업 등 4개 사업 7억 1,244만 원, 277쪽 여성보육과 소관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11억 7,195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8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9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4년 대비 299억 2,334만 원이 증액된 5,774억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8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477억 9,635만 원이 증액된 8,066억 1,802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회계 예산의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15억 8,193만 원 감액된 265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보호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도비 참전 명예수당 인상으로 2억 5,860만 원 증액되어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62억 6,129만 원을 증액한 867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101억 5,284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666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한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에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16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300억 3,294만 원을 증액한 3,613억 8,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4년 당초보다 159억 5,192만 원을 증액하여 2,020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대상 사업량이 163명 증가됨에 따라 193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14억 881만 원을 증액한 103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42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83억 5,124만 원을 증액한 242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고려인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누리과정 4, 5세 추가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5세에서 4, 5세로 확대하여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은 언어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12억 6,202만 원을 감액한 724억 5,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2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1억 259만 원과 운영비 2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12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2,455만 원을 증액한 32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억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에서 227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3억 6,634만 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3,6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배달이 도서관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57억 3,460만 원을 증액한 109억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을 위해 2025년 차수별 공사비로 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 차수별 공사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2억 4,432만 원을 감액한 25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청사유지 관리사업은 안중도서관 휴관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1억 2,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도비 사업은 지산 초록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9억 3,210만 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47억 9,246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에 47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관련 부서의 과나 도서관 관장님들 이렇게 이제 배석해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복지국은 이제 예산 자체가 상당히 우리 평택시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복지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10대 선진국에 또 도약을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당연히 애쓰신 분들도 많고, 당연히 드릴 분들은 대우해 드려야 되고, 그런 거는 좀 맞는데, 어떻게 됐든 이 복지 예산이 저희가 또 세입이 한계성에 부딪히다 보면 이 복지가 계속 확대하면은 재정 악화 때문에 또 공공의 저희가 기반 시설이든 기타 여러 가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쪽에 너무 비중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 예산의 이 편성이나 그런 거를 좀 분배를 적절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한 40.8%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전에 설명드린 자료를 의하면 상당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향후 한 5년간에 여러 가지의 우리 큰 사업들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또 행정청사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청사 건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세수 전망이나 이런 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우리 시가 이제 기업체가 이제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대기업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골고루 이제 세수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제253회 평택시의 2차 정례 때 시장님이 시정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도시가 꾸준히 균형 성장을 이루며 통합 이후 매년 인구가 증가해서 저희가 한 64만 좀 넘었어요. 한 64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보면 한 64만 5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리고 평택시가 3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하고 또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첨단 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사벌 지구나 고덕 국제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을 됐어요. 그렇지만
워낙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 사정, 그다음에 평택의 또 한 기업의 저희 위축된 사업 때문에 세수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세수 부분에서 힘든 시기를 이제 앞으로는 좀 거쳐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이 혹시 사업 여기에 편성돼 있는 설명서에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저기 국장님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저 개수까지는 저 세부 그러니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아마 저희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국 뭐 예를 들어서 실국소 중에서 제일 이 책자가 제일 두꺼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도 많고, 과연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이 사업을 다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봤으면. 우리 복지국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한국에 6개 과에 2개 도서관인가요? 그리고 하나에 예, 5개 과에 2개 그다음에 도서관, 평택 평생학습 학습센터인가? 예, 이렇게 예. 8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평생학습 포함해서 한 200명 20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이게 제가 세봤어요. 한번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한 550개 정도 되더라고요. 550개. 550개 되면은 우리가 365일 곱하기 2에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를 하루에 2개의 사업을 하루에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야, 너무 많구나. 그랬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 예산을 확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폐합시키고 폐지하고, 이거를 안 하면 복지가 당연히 많아요. 다른 아마 지자체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게 저도 이제 이걸 다 100% 제가 다 한 장 한 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다 봤을 경우에는 유사성도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사성도 있고, 굳이 그 소액 갖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다른 타 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거는 통폐합을 하고 조금 반발이 있어도 줄일 건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거기에서 수혜자분들도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관리 감독도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돈은 돈대로 편성이 되고, 거기 또 부서 편성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0을 주면 1000을 달라 그러고, 1000을 달라면 1500을 지원을 달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게, 이런 특히 복지국은 그런 국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세수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건 뭐 국도비 매칭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현실상 어쩔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그거를 세수 뭐 금액을 줄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각자 이 관련 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중간 간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마인드나 이런 걸 갖고 잘 팀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직원분들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또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개인이 못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다른 데하고 지자체하고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해가지고 한번 할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도 그렇고, 뭐 유공자 같은 이런 관련된 행사도 너무 많이 세밀하게 세분화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행사장도 다녀야 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너무 힘드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행사를 치르는 그분들도 행사를 하고도 별로 행사의 빛도 안 나고, 그런 현실이 아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좀 향후에는 잘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그걸로 갖고 이제 모두 발언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기금 운영 2025년 기금 운영 계획 보면 여기 이제 관련된 저희 복지국 쪽에는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이 기금이 하나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 조성액이 이게 보니까 25년 말 조성액 보니까 뭐 한 17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를 그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 자활기금은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한 25억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 이제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자활 사업이 그렇게 이제 다양하지 못했었는데 이분들의 이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개 정도의 이제 자활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500국수 사업단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수 가게를 하는데 뭐 그런 쪽에 이제 그 건물 임차료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러니까 빌려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하고 뭐 시설 투자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성공 수당 같은 걸 이제 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과감하게 그 재원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 기금이라는 거는 일반에게서 충당하기 힘든 금액이나 예? 계속 뭐 어떻게 되면은 이 기금 자체는 목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1, 20억 몇십억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은 더 행정에 있어서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나 예를 들어서 몇 조까지는 안 되고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 몇 천억의 그런 막대한 금액이 향후에 5년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예상이 돼서 일반에게서 한 번에 뺏기는 힘들 때 예? 전입해서 할 때 힘들 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럼 기금을 그 목적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 그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통합 재정에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만들어서 크게 이걸 갖고 기금의 목적대로 크게 뭐 효과가 없고 그냥 일반 편성으로 일반에게서 쓰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잠깐 예, 예. 말씀드리면 이게 자활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의무 기금이 사회복지 기금에 있던 게 이게 분리돼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독립기금으로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독립 기금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럼 의무적이면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그럼 운영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 금액 자체가 매년 운영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고 네, 있나요? 잘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매년 그럼 주성. 어느 정도의 그 기금이 활용이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천만 원 정도를 지출 계획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1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1억 정도요? 예. 그럼 이 자활의 이 목적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네, 기금이다. 네. 그건 제가 좀 착각해가지고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거 우리 이제 시에서 지향하는 이 기금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의무적이라고 하면 진짜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네. 더 뭐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건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 목록을 보고 좀 잠깐 몇 가지만 뭐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갖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요 사업 목록 이 설명서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이 있어요. 이제 복지재단 뭐 다른 우리 저 국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 재단이라는 게 워낙 또 많은 일을 또 이 부서의 어느 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또 있어요. 이 재단이라는 게 너무 먼저 이 시에서 이 위탁을 해서 어떻게든 공공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걸 세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명세서하고 이렇게 같이 이 형식이 좀 우리 시하고 안 맞게 명세서도 들어와 있고 이제 특수 예를 들어 과 안에 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서에다가 하신 것 같은데 이 전에 이제 어제도 이제 최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거를 이제 별개로 이 따로 좀 이 부록 비슷하게 아니면 별건으로 좀 만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사업 이 지금 저희가 예산 세부 내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냥 저기만 있어요. 산출 뭐 이 내역 같은 것만 쫙 돼 있고 금액만 나와 있고 근데 항목하고 편성한 그 항목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 많은 양을 보아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역이 너무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런 좀 별개로 해서 재단은 좀 따로 같이 할 때 이 책을 좀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주시는 게 혹시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좀 심사하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은 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재단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걸 제 나머지를 또 출연금으로 요구하고 그 출연금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집행 잔액은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고 남기기 이만큼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 남기고 줄일 수 있어 더 남길 수 있으면 더 남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단에서 만약 이 출연금을 줘가지고 출연돼가지고 이 금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액이 보면 전년도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남는 잔액이 항상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일률적으로 계속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은 한 2년 전 거라며요. 네, 그게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남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걸 뭐 일률적으로 뭐 어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중간에 이제 뭐 인력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좀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일부 사업이 이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럴 때 하는 건데 그 금액이 좀 의연하게 이제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하고 아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맞춰서 쓴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기 부서 여기 재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경상경비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세웠을 때 이제 세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용수를 하던 아니면 뭐 단가를 갖든 해서 세워가지고 쭉 뽑아내면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쓰게 돼요. 남으면 빨리 써가지고 소진시키고 예? 진짜 부족하면 뭐 추경을 대우도 다른 데서 뭐 예를 들어서 갖다 쓰든지 이런 내부 거래를 하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쓰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금액이 본인이 꼭 측정해 놓은 걸 갖고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거의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 감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재단에도.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는 이 관련 과에서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평택시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잘 좀 디테일하게 이 산출할 때 견적도 낼 때는 때로는 비교 견적을 내 가지고 더 절감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요. 그냥 너무 타성에 젖어서 매일 일률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좀 뭐 더 일부러 뭐 저기 했다는 예,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53페이지 보면 사업 설명서요. 53. 종합 사회복지원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자산 취득비가 그 뒷장 보면은 산출내역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좀 잡혀 있어요. 불합도 잡혀 있고 합정도 잡혀 있고 그 자산 취득비 뒤에 보면은 뭐 책상, 의자, 뭐 부입비 이렇게 반영한다고 돼 있고 합정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뭐
뭐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고 뭐 그런 것 쪽만 나와 있는데 이 자산 취득은 뭐를 합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자산 취득을 하려고 좀 잡아놓은 건가요? 예, 합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식당에 그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도 보면은 자산 취득비가 항상 잡혀 있어요. 구락도 한 700만 원, 71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전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4년도. 그리고 합정도 자산 취득비가 1,439만 2천 원 정도가 잡혀서 항상 이게 계속 이게 자산 취득이 이렇게 많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매번 그냥 매년 이게 자산 취득을 하면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내구 연한하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이 책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판단하시고 보셔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132쪽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6.25 참전 기념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아마 이 초청장이 와가지고 몇 번 이거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를 제가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저쪽 용의동 쪽인가 어디 그쪽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6.25 참전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는데 굳이 한 국의 이 기념식을 딱 나눠서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참전된 거에 대해서 기리고 싶은 기념식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한 시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한 시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눠서 계속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누고 뭐 모든 운동 뭐 3.1 운동 뭐 이런 거 다 나눠서 국지적으로 평택시에서 이런 행사를 너무 많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힘들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빚을 내려면 또 이 내빈들도 많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복지국에서도 워낙 힘드시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년도도 6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또 650만 원 세웠어요. 한 50만 원 또 늘려서 또 뭐 요구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수 많아요.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하나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 평택 그 다음 페이지도 평택 3.1 만세운동 기념사업도 있는데 보면은 이 추경에서 94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3.1 운동이 언제 운동 기념사업을 언제 하신 거죠 이게 사업을 올해 예, 3월 9일 날 했습니다. 3월 9일 날 했죠. 이해 추경은 언제였죠? 우리 저기 추석 전날 추석 전에 했죠? 9월 추경. 그럼 벌써 하고 근데 어떻게 감액이 됐을까라는 전 또 의구심이 생겨요.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는 건 감액을 해야 돼서요. 근데 행사는 학습, 치렀다며요. 이 행사는 했고요. 여기에 학술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는 좀 감액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 올해 갑자기 이게 아까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여기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있죠. 네, 봉오산 지금 보니까 기념비 이거 보다 설치하는 보니까 거. 생각나서 봉오산 똑같은 어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36페이지를 보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라고 있어요. 탐방.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보훈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에서 이제 해외 전적지 순례를 가시는 게 있어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가는 게 있는데요. 매년 2단체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2022년도까지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저희가 계속 좀 절감했다가 다시 이제 3천만 원을 조금 올려서 원상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상은 혹시 누구예요? 네, 저희 가시는 보훈 분들?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9개 단체가 전부 갈 수가 없어서 단체별로 매년 2개 단체씩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현장을 탐방하여 바른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유공자 수군고의 희생 정신을 기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후손이라 그러면은 뭐 3, 40대 뭐 아니면 젊으면 더 20, 30대 더 나이 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 독립운동의 이 후손들이면은 이게 좀 보면 그 전 페이지도 보면 국가보훈단체 전적시 순례 및 참배 지원도 있고 그 전 보면 참전 유공자 위로세 행사도 있고 이런 게 좀 뭐 약간씩은 다른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뭔가 제대로 뭐 탐방을 하던 뭐 하면은 좀 잡아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분야별로 다 8개 단체라고 해서 막 그냥 나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이름만 다르지 뭐 결론은 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현 137페이지 선현 추모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43%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아, 네. 요거는 집행률이 좀 왜 낮을까요? 아, 뭐 저희- 추경에도 한 5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것 같고. 네, 안재홍 사업인데요. 안재홍 네. 선생 기념 사업인데요.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민세상 시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저희가 민세상 시상 사업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안재홍 시민교육하고 시민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다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감액이 500이 돼 있고 이 집행률도 낮고 그러니까 세웠으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세워야 되고 뭐 사정은 하다 보면 사정이야 뭐 당연히 없을 수 없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저도 말씀드린 거고 세웠으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좀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39페이지 그 원심창 의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올해 집행률이 하나도 0%예요. 아, 이게 원심창 전시관이요. 지금 팽성 체육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설치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는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 11, 12월분에 대한 임대료를 15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이게 지금 임대료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잠깐 추가. 예.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이제 고민이 있죠. 뭐냐면 뭐 저도 우리 평택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가 하셨던 안재홍 선생님이나 뭐 원심창 의사 분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그 정신을 추앙하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 사업들을 쭉 제가 또 지켜봤는데 한 6년 동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그게 사업이 좀 안정화되고 또 일정히 알려지기 위해서는 시에서의 지원이나 국가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 법인이나
스스로의 어떤 그 민간을 통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거의 사업이 다 시의 재원을 요청하고 뭐 그런 속에서 이게 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업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하시긴 하는데 적절한 게 과연 어떤 거냐, 또 그게 그 예산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게 꼭 그분들의 무슨 뜻을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스스로의 그런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더 그게 될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다른 아까 우리 이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뭐 하나하나 저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과연 그분들의 뜻을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예우해 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들로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지점을 좀 찾는 작업들이 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평택시에는 뭐 훌륭하신 분들, 우리 독립운동가를 하신 분 안재홍 선생님이나 뭐 원심창 의사, 또 다른 뭐 이대원 장군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하신 우리가 존경을 표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적을 기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좀 그걸 정확하게 추진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해야 뭐 사업 진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또 과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거지.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못 하다 보면 또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관련돼서 사업회를 하시는 분들도 뭐 안재홍 사업회나 원심창 의사 사업회나 거기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평택시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특정의 뭐 이런 것만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171페이지 보면은 행여자 지원 좀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국어사전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뭐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는 뭐 모르겠어요. 파악이 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파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파악은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전에 10분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3분 행여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취지하고 목적은 좋은데 이 우리가 워낙 이런 관변 단체들이든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든 뭐 자유청이든 바르게든 뭐 워낙 많은 새마을이든 많은 관변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 또 이런 관련된 분들 뭐 독거노인 뭐 행여자 이런 분들 다 계속해도 이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못 찾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관변단체에서 워낙 많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과해서 이거를 갖고 특별한 사업을 갖고 해야 되나. 차라리 그런 쪽하고 같이 그냥 관변단체하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이것도 꼭 의무인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역이나 뭐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집이 없이 노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집이나 이제 주소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떤 주거지로 들어가서 생활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 사례관리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해서 집을 구해드리고
이렇게 좀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저도 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을 전에도 해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이걸 많이 해요. 이런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크지도 않고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면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걸 하려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사업이. 그러면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따로 별도로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민간한테 맡기고 어떻게든 이 금액이 엄청 크면 예산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단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보고 나서. 미국의 사례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홈리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막 보면은 이런 막 시티홀 이 시청 같은 데 앞에도 보면 막 엄청 많은 이런 이 천막이든 텐트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의 이 역사도 가도 그렇게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막 무상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사 대접하는 것도 다양히 지자체들도 많고 그래서 대단한 대한민국의 복지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요거를 좀 잘 정리를 좀 했을 필요가 있다라서 다시 드린 거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당직을 쓰다 보면 이제 뭐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이게 밤에 이제 심야에 이렇게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긴급하게 이제 뭐 숙소를 마련해서 이제 숙소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양료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민간에 좀 맡기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충이야 있겠는데 이게 이런 거를 하나 둘씩 하다 보면 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복지가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되고 또 뭐 전화해가지고 가족들이든 뭐든 찾아주든 뭐 이렇게 하든 뭘 하든 이런 경찰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시청에다가 다 인계하고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게 지금은 다 행정청 특히 지방정부 쪽에다 다 위임하는 국가 이런 공무원들도 모든 일이 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요보 노숙인 행여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계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 행여자 의료비 지원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다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병원. 지원해. 네. 이게 근데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라서요, 의원님. 이렇게 좀 예산에 편성을 해둬야 갑자기 닥쳤을 때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이걸 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이렇게 한 장 한 장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사업, 1000만 원짜리 사업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 통합해서 해서 통합을 정리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해가지고, 부분이 유사성이 있는지 있으면 통합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많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몇 가지만 더 하고 뭐 예. 이것도 연계되는 거랑 아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같은 건데 192페이지 보면 무료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의 필요성 보면 안중 5일장에 제가 어르신의 만남의 광장 마련에 사랑의 국수 나누기 어르신효 봉사활동 및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딱 이걸 읽어보니까 그냥 어디 또 이 무슨 참여 예산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같고 막 이건 아닌데 그냥 다 또 지역도 아까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 같고 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금액이 작은 금액들은 그래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우리 저기 복지국이 그리고 안중 5일장에 또 특별히 거기에만 또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무료 급식 지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분리하고 정리를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인뜬 사업 없애지는 못하니까 계속 연속성으로 지금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랬다고 이런 분들한테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고 좋은데
이건 또 안중 5일장에만 국한되면은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예산은 냉정하지만 좀 형평성 있게 균형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특별 뭐 핀셋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한 지역을 특정해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거는 복지국에서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좀 궁금해서 통합 경로당 신축 요거 관련돼서는 좀 한번 좀 말씀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삭동에 4개 통을 같이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신축을 좀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천을 잡아서 했었고 2천 더 이번에 잡는 이유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기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가 들어가서 그거 이제 설계비를 우선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 경로당이면은 통합해가지고 인근에 이 인근 어디- 4개 예. 통을 이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뭐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로당을 어딘가를 이렇게 구해드리고 싶고 막 이게 민원이 오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특히 뭐 자연부락은 그래도 이제 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도심 부분은 없다 보니까 뭐 또 어디 가서 이 금액 전세를 얻어야 되나 뭐 이런 상황도 안 되고 또 연로하시니까 높은 데는 안 되고 막 이런 제약적인 분이 있어서 이 통합 경로당 신축이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거 이제 만약에 신축이 되면 또 이 연로하신 분들은 같은데 또 모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 배치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진행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여성보육과 592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네, 그것도 이제 추경에서도 좀 많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됐어요. 5,49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처음에 이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 과대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 예전에 보면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예상을 좀 더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좀 잡아놨는데 요즘 계속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폐원을 하게 돼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증감 사유 보면은 뭐 휴폐원으로 해서 사업량 감소가 해서 320개소에서 290개로 이렇게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저기는 아이들 출생률이나 뭐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이게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될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년에 뭐 9개, 1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들이 출생하거나 아동들이 늘어나는 거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일반 민간 가정 쪽은 좀 어렵게 이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서부 쪽이 또 아동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휴편하는 어린이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면 그 증가되는 게 매년 뭐 어느 정도나 증가돼요? 아니면 그 계획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그 되는 아파트 신축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국공립으로 매년 이렇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민간에서 이 폐원하거나 휴폐원하신 분들이 그쪽 국공립 뭐 만약 개원하면 그쪽에 공모를 할 때 그쪽에 신청을 하나요? 뭐 혹시? 네,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국공립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국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이
복지 분야는 당연히 해야 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무 중에도 하나고, 그거는 뭐 잘 각 관련 관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을 잘 내실 있게 진행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잘 진행을 하시고, 뭐 설사 남을 수 있으면 남게 만들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편성했다 그래서 꼭 맞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를 위해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다 모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 부서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실링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자기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세출 예산 보면은 복지국이 8천억이 넘었네요. 그전까지 뭐 7천 몇백억대 했었는데 이제 8천억이 넘어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평택시 예산국 중에 제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구 선진국의 복지가 어떻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이야기, 우리도 뭐 언젠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2024년도 하여튼 우리가 2000년도 들어서서 더 90년대에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면 2000년대 많은 부분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아무리 어렵다라도 밥을 굶거나 잘 곳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자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복지직이나 행정직 우리 또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 사회복지에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또 관계된 단체나 이런 시설들을 또 운영하고 또 애써 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재원을 서로가 필요하는 부족한 부분들에서 가져가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거고, 일정하게는 어떤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분배할 거냐에 대한 뭐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이제 고민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호소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검증되고 객관화되고 이런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 나간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개선돼 나갈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지방에 우리가 다 뭐 정리해 나가기는 어렵지만 이 복지 전체 보건복지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국회나 또 뭐 도나 뭐 우리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 평택시도 현장에는 우리 현장의 공무원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그런 제도가 더 공고화되고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유지되고 실생활에 복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실질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 이제 우리 행정에 보면 어제도 뭐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상하의 개념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자체가 출범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활돼서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음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은 높은 사람, 뭐 우리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야기하면 뭐 따르는 존재. 그런 역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1960년도 따지면 61년부터 따지면 91년까지 이루어졌고, 뭐 시장 군수 다 임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위에서 얘기하는 거 안 지키면 뭐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사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일본 잔재 문화들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아직 많이 이제 극복은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각 중앙 정부의 담당 부서나 이런 데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좀 그게 저는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이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책들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라고, 또 각각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민원들이 있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요. 의회도 뭐 시의원은 제일 낮고 뭐 도의원 좀 높고 뭐 국회의원은 다들 높고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역할과 권한이 다른 거지. 그럼 어디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그런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부분과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가지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뭐 이 딱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국고보조금, 뭐 균형발전 특별하게 보조금, 또 시도비 보조금, 뭐 이게 거의 뭐 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특히 이 사회복지 분야인데, 뭐 우리도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세외 수입이 일정하게 있는데, 그 13페이지에 보면 평택시립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가 있잖아요. 근데 봉안당 사용료가 오히려 전년도 예산하기에 비해서 한 사용료를 줄였어요. 6,3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을. 이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만기자에 대해서 2021년부터 해서 이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맨 처음에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까지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매년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세입을 좀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안당은 지금 공사를 거의 어느 정도, 제2 봉안당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지금 공사는 다 밖에 공사랑 리모델 안에 이제 그 안에 공사도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이제 1층에 이제 저희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당이 더 넓어진다고 해서 봉안당의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런 부분이고, 네, 네. 나중에 이거는 좀 몇 년치, 한 3개년 정도치 구체적인 좀 이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한번 자료 네, 좀.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대략 제가 짐작을 하겠는데, 서부 장애인 복지관 선급금 반환금은 이게 부도가 나서 선급금 줬던 걸 반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반환금 받는데 우리가 결손된 건 없어요? 업자가 부도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공사 그거에 비해서 8억 정도 받은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부분은 빼고
그건 지급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게 원래 지금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서부 청소년 복지관보다 먼저 공사가 시작됐고 그것도 몇 달 일찍 시작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준공도 더 늦어지고 또 1년 가까이 방치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내역은 대충 아는데 하여튼 그런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요새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전라북도의 매지 업체가 뭐 어떻다 뭐 어디 지역에 뭐 손가락에 꼽히는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담당하는 여러 부서에서도 그거를 예측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하니 아무래도 이런 것들 차질을 빚어지면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그거 정리하고 하는데 막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발주를 할 때 업체에 대해서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보면 그 임시적 세액 수입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작년에는 10억 7천인가 잡았는데 지금 올해는 2억 2천 잡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죄송한데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보조금 환수금이 600만 원 잡고 올해도 600만 원 잡았는데 보조금 환수금이 어떤 거예요? 이 한부모 가족 네, 이제 그게 그 시스템 통해 가지고 한부모는 그 한부모일 때만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혼인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이제 혼인 신고한 경우에 그런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반환 보조금 그걸 환수한다. 환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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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매년 수입이 똑같이 잡은 거는 실제 이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계속 그게 시스템 분기별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는 늘어가는 추세예요, 줄어요? 보육료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단가가 높아져서 아니면 명수가 늘어나서 이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계상하기를 좀 작게 이제 이거는 그 국비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내려왔다가 저희가 부족하면 이제 더 올리기도 하고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확 줄어들 걸 예상해서 뭐 줄여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추경에 올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동복지과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이게 310억, 14억 정도 되는죠. 작년에 359억이었는데 이 아동수당 지급은 그럼 아동이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주죠? 10세? 지금 8세 미만까지 8세예요? 줄었습니다. 네. 하여튼 8세 이하는 그럼 요 수당 지급 그 한 3년치 그 대상 학생 그 숫자 있잖아요. 네. 아동수. 네. 이거 좀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네, 네. 478만 원 잡혀 있다가 올해 452만 원 잡혀 있는데
입주 기간이 어디를 얘기해요? 1층에 소비자 교육 중앙에 평택시 지회가 있고요. 카페 시루공방, 2층에 평택 가정상담센터, 3층에 북북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줄었어요? 감가상각비 감안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45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건데. 예, 많진 않습니다. 이 평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임대료를 받아요? 예, 예. 공유재산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료 계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예? 하나만 그 정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수강료가 4,850만 원 수입을 잡았다가 올해는 4,200만 원 수입을 줄였어요. 예, 4억 2천인데요. 이게 4억 매년 2천 참. 네, 예. 매년 올해 2024년도에는 4억 1,300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다소 과하게 계상된 바가 있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계산을 원래 24년도에 잘못 좀 과하게 약간, 잡았다. 예. 객관적으로 잡은 것이 이 금액이다. 예, 예, 맞습니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교육 수강료가 수강 뭐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과하게 책정돼서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규 교육을 저희가 연 3회 했었는데 연 2회로 좀 줄였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신다고 하니까 예.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